11월 6일 수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커지는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도 요지부동한 대통령실에 대해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쇄신을 요구해왔던 친한계뿐 아니라 친윤계에서마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추가로 어떤 녹취를 공개할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임기 2년 반 동안 경제 분야 국정 현안에 대한 정부의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 공개에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대통령실의 자화자찬이 이어지고 있어 대통령실과 국민 간 인식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주요 학군지는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과 비교해 9월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지만 주요 학군지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전문 기업 더본코리아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최근 흑백요리사 흥행에 더해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으로 외식 사업의 해외 진출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어 향후 더본코리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토마토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당원의 지지 성향을 분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지 성향이 분석된 문건이 이준석 의원과 여의도 리서치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염된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돌렸다면 그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지부동 대통령실의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쇄신을 요구해왔던 친한계뿐 아니라 친윤계에서마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선언한 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소식 유지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지부동 대통령실에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날 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선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씨를 둘러싼 파문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인원이라도 대폭 보강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친윤계로 분류되는 한 지도부 인사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한 대표 의견에 공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최대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 확장됐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하자 탄핵 트라우마가 각인된 국민의힘으로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파를 막론하고 전국 해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양상입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5일 임기 2년 반 동안 경제 분야 국정 현안에 대한 정부의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 공개 후 공천 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대통령실의 자화자찬만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5일 임기 2년 반 동안 경제 분야 국정 현안에 대한 정부의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인 6일 같은 장소에선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대내외 위기와 어려움을 강조한 뒤 취임 이후 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 공개 후 공천 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대통령실의 자화자찬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 간 인식의 괴리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에 대해 반드시 완수해내겠다며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끝내 불참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추락하고 불통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박주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끝내 불참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입니다. 한 총리가 대신 단상에 올라 윤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했지만 야권에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 불참하며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진 모양새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정부가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 부지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 4곳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인데요.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5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영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 부지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만호, 고양대곡 역세권 9,000호, 의왕 오전왕곡 14,000호, 의정부 용현 7,000호 등 수도권 4곳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훼손돼 환경보존 가치가 낮고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라는 믿음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공급 속도입니다. 정부는 지구 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오는 29년 첫 분양, 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입주까지는 5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어서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윤영애입니다.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주요 학군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전주 대비 줄었지만 대치동, 목동 등 대표적인 학군지 아파트의 상승세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주요 학군지는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8%로 3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주 상승폭 0.09%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반면 대치동, 목동 등의 대표적인 학군지 아파트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대치동 대장아파트로 불리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94제곱미터는 지난달 14일 42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요 학군지 중 하나인 양천구 목동에서도 재건축 호재와 맞물려 연일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동 1단지는 지난달 14일 전용 125제곱미터가 24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육열이 높고 수능을 포기한 학생들이 내년 재수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매매나 임대차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고 지방 학군지에서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주요 학군지는 향후에도 집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다세대 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전세 가격을 조회해 이상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출시됐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에 적정 전세가를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다세대 주택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전세 가격을 조회해 이상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개됐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 거래 시스템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해당 시스템이 기존에 운영 중인 부동산 통합 지수 시스템 카리스에 연립과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해 이상 거래를 사전 검증하고 전세 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이미 다세대 주택 전세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안심전세 2.0보다 실용성을 높이고 일정 거리 이내 유사 거래 데이터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 전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 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즉 임차인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협회는 이 시스템이 가격 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과 밀집도,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 전세가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내년 2월 지도 기능 등을 추가해 부동산 정보 포털 한방에서 일반인도 적정 전세 가격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원입니다. 국내 주요 4대 그룹이 본격적으로 인사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데다가 경기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이번 연말 인사 기조는 위기 대응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 성장과 위기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쇄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재계 인사 시즌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연말 인사 기조는 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과 신상 필벌로 모아집니다. 삼성전자는 주력인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사업부장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K그룹은 12월 초 인사가 날 예정으로 임원수 감축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LG그룹은 현재 2인 체제인 부회장단에 변화를 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호실적을 낸 현대차 그룹은 성과 보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 3사가 올해 3분기 해외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남은 4분기에도 폴란드 수출 확대가 실적에 반영되고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의 추가 수주가 전망되는 등 방산업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그룹의 방산계열 3사가 올해 3분기 해외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남은 4분기에도 폴란드 수출 확대가 실적에 반영되고 함정의 유지와 보수, 정비사업의 추가 수주가 전망되는 등 방산업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 3분기 매출액 2조 6,312억 원, 영업이익 4,7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62% 늘었고 영업이익은 457%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방산 부문이 영업이익을 견인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회사인 하나시스템도 매출액 6,392억 원, 영업이익 57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 영업이익은 44% 뛰었습니다. 해양 방산자회사 하나오션도 이번 3분기에 유의미한 성과를 냈습니다. 하나오션의 올 3분기 매출액은 2조 7,031억 원, 영업이익은 2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65.5% 감소했습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입니다. 앞서 하나오션은 지난 2분기 9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올해 수입 자동차 왕좌를 두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벤츠는 E클래스 판매가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 BMW는 5 시리즈를 중심으로 X3, 3 시리즈 등 다수의 차종이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표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수입차 왕좌 자리를 두고 벤츠와 BMW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벤츠가 6,427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이어 BMW가 6,113대, 렉서스가 1,283대를 판매하며 뒤를 잇고 있습니다. 벤츠의 실적은 E클래스가 전체 차량 판매 40%가량 차지해 벤츠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반면 BMW는 5 시리즈를 중심으로 X3, 3 시리즈 등 20위 안에 9종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BMW가 수입차 왕좌 자리를 2년 연속 차지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전문 기업 더본코리아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최근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흥행에 힘입어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브랜드에 집중된 매출 구조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어 더본코리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김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전문 기업 더본코리아가 오는 6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합니다. 공모가는 34,000원으로 결정됐으며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4,918억 원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열린 기업 공개 간담회에서 해외 진출 확대, 소스 회사 등 M&A, 외식 사업 고도화 등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환경에서 더본코리아의 앞날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우선 과제는 백다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지난해 외식 사업 중 백다방 브랜드의 매출 비중은 41%에 달합니다. 저가 커피 시장은 원두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누적에 업체 수 증가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브랜드 가치 끌어올리기도 과제입니다. 매출 기여도가 미미한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연돈 볼카츠의 경우 매출과 수익률 문제로 점주와 잡음이 일기도 했죠. 프랜차이즈가 브랜드별로 수명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내는 게 성공 여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한계 또한 더본코리아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로 여겨집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7월 출범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생협의체 회의가 10차례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수료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는 7일 상생협의체는 추가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배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주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가 10차례나 진행됐음에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쿠팡이 치는 10차 회의에서 앞서 배달의 민족이 제안한 것과 유사한 차등 수수료 방안을 처음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양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입점단체들이 수수료 5% 상한 방안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다음 차수인 11차 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요. 11차 회의에서 상생안이 나오지 않고 공익위원회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강제하는 입법 규율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나면 입법으로 해가지고 수수료 상한선을 하는데 이게 상한선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거 가지고 또 논의가 이제 조금 지난하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TV 화질, 화면 밝기, 사운드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조절해주는 온디바이스 AI 셋톱박스가 출시됩니다.
KT는 맞춤형 AI 시청 환경 제공으로 AI TV 시대를 연다는 목표인데요. OTT의 공세에 밀려 IPTV 시장이 역성장 기로에 선 가운데 AI로 침투된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가 온 디바이스 AI 셋톱박스를 선보였습니다. 8K UHD 칩셋을 탑재해 유튜브의 K-팝 아이돌 직캠이나 KBS의 히든어스, 독도 평전 등 8K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몰입감 있는 시청 환경을 위해 조도 센서, 4개의 마이크 등도 넣었습니다. 주위가 밝으면 TV 화면을 밝게 하고 어두워지면 화면도 어둡게 합니다. TV 프로그램 속 원하는 인물이나 장면만 빠르게 찾아보는 AI 골라보기도 가능합니다. AI 기능으로 고객의 셋톱박스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생성형 AI를 확대해 내년에는 AI 에이전트 기능도 강화합니다. 동네 상권을 TV로 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서비스 론칭도 준비 중입니다. 미디어 허브로서의 역할, 볼거리를 가장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생활 편의 기능을 강화해서 AI 허브, 미디어 허브가 아닌 AI 허브로서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은행권이 견조한 이자이익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익구조 불균형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약 90%를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실정인데요. 은행의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문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권이 견조한 이자이익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익구조 불균형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약 90%가 이자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 대비 비이자 이익 비중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금리 인하기에 돌입하면서 이자 이익에 기반한 은행의 호실적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투자일 임업, 자산관리, 수수료 합리화 등 비이자 이익 부문 다각화를 위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 장벽에 막히면서 비이자 이익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비이자이익 확대 방안으로 투자일 임업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고객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보일러업계 선도 기업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특허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경동나비엔의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귀뚜라미는 특허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귀뚜라미는 다른 대체제가 있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변소인 기자입니다. 보일러업계 선도기업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특허를 놓고 분쟁 중입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경동나비엔의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귀뚜라미는 거꾸로 에코 콘덴싱 L111 제품과 파생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서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2월 귀뚜라미 콘덴싱 보일러의 열 교환기 유닛 등 4건에 대해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경동나비엔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비용도 귀뚜라미 측이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귀뚜라미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는 물론 전시 제조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귀뚜라미 측은 경동나비엔의 특허 중 2개가 무효 판결이 났음에도 가처분이 일부 인용돼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귀뚜라미는 심결 취소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경동나비엔 측은 특허 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특허 1개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에서도 특허가 침해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셈이라고 설명합니다. 경동나비엔이 본안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두 기업 간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던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은 불참했었는데요. 내일은 과연 던지는 돌을 맞고 꿋꿋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소상히 모두 설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